네, 안녕하세요. 저는 KTH 팀에 있는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UX 에자일 하고 싶어요고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KTH UX 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UX 관련 컨퍼런스에 한 번도 안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자 컨퍼런스에 2번째 참석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UX 에자일 하고 싶어요. 원래 제목 혹시 보고 신청하셨다가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시면 내용은 별로 변함이 없고요. 제 마음의 상태가 변했을 뿐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목 보시면 에자일에게 너무 무거운 UX 되게 괴로운 마음 상태에서 썼던 제목이고요. 약간 미쳤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H3를 굉장히 이제 경쟁률 높은 상태에서 신청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세션을 신청하셨을 때 생각하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UX를 하는 사람이 에자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거를 가서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션에 등록을 하셨을 텐데 오늘 와서 하셨을 수도 있겠고 밥 먹다가 갑자기 끌려서 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세션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원래는 종이 같은 거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그것들을 개인적으로 받아서 선물도 드리면서 내용 좀 듣고 막 이런 훈훈한 스토리를 막 상상을 하고 어제 밤에 이 자리에 딱 왔더니 책상이 없더라고요. 작년에는 옆에 책상이 있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없던 걸로 하고 그 H3 앱에 보면 댓글을 다는 게 있더라고요. 세션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이 한 4개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답변을 그곳에 달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보고 참조도 하고요. 또 이따가 저쪽에서 얘기할 때 같이 의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들 떠올려 보셨나요? 저는 오늘 이제 3가지 꼭지로 얘기를 드릴 예정이에요. 제 처음에 UX 에자일을 만나다. 되게 팬시한 제목이죠. UX와 에자일이 어떻게 통합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 거고요. 그리고 UX가 경험한 에자일. 제가 프로젝트에 도입해서 해보면서 겪은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자유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이제 듣고 나서 좀 재밌게 해볼 만한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좋겠다 해서 조금 넣어봤습니다. 이게 3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또 한 번. 어떤 게 제일 관심이 가시나요? 그것도 한번 떠올려보세요. 제가 책을 볼 때 목차를 보면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서 확인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 재미가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나 보다 생각도 해보시고 실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혹은 전혀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프로세스를 여러분 다 익숙하실 거예요. 이런 서비스가 프로덕션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기획, 디자인, 개발, 검증, 그리고 릴리즈 이렇게 이제 4단계, 이거는 거의 다 똑같잖아요. 요구사항 주고,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해보고, 내보내고.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 여기에, 정말 이 불타오르는 여기가 이제 임플멘테이션을 하는 곳이죠. 불을 태워죠. 디자인과 개발이 열심히 이제 하게 되죠. 이게 우리가 익숙한 프로세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유저 센터 디자인이라고 UX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면서 프로세스에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똑같은 프로세스에다가 지금 좀 자리를 잡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획 단계에 조금 디자인 개발하는 임플멘테이션에 약간 여기 이제 잘 안 보이네요. 땡땡땡 돼 있잖아요.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들어가기도 하고 검증 단계 들어가기도 하고 릴리즈 한 다음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이렇게 보내죠. 초반에 이제 리ኳ어먼트 단계에서는 리서치 같은 걸 하면서 유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고 프로토타이핑 테스트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비주얼 테스트 같은 걸 법인당에서 하게 되죠. 릴리즈된 다음에도 이제 리서치를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인풋이 다시 기획 단계로 들어가야 돼. 이거는 굉장히 큰 사이클을 가집니다. 뭐 짧게는 6개월 혹은 1년 혹은 더 길게 이미 나간 서비스에 대해서 UX가 조사를 하고 여기 있는 조사는 사실 이거랑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나간 다음에 조사를 해서 그게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서 이것들을 크게 이런 이터레이션 과정을 거쳐가는 UXCD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하냐? 사용자를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당연히 서비스든 뭐 프로덕트든 만들면 유용해야 되고 유용한 걸 넘어서 쓰기 편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쓰고 싶어야 되고 그런 걸 만들고 싶어서 UCD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에자일 개발 방법으로 잠깐 보자면 한 번씩들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실 테니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가는 일들은 거의 비슷해요. 요구사항 디자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거의 갖고 이터레이션이라는 걸 기준으로 이터레이션에 대한 계획을 하고 실제 개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보내고 피드백을 받고 이거에 대한 이제 서클이 돌아가는데 어찌 보면 잠깐만요. 갑자기 목이 맹네. 이 서클이 UX에서도 이게 이제 피드백 기반으로 돌고 있는데 에자일에서의 특징이라면 이 서클이 되게 주에 짧은 거죠. 2주에서 4주 간격의 이터레이션을 돌고 이 서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에자일에서 얘기하는 가치들은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를 줄였어요. 프로세스나 툴보다는 개인적으로 사람들끼리 인터랙션 하는 게 중요하고 워킹하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엄청난 문서들보다는 그리고 이 컬래버레이션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뭔가 이 계획이 딱 짜여진 채로 가는 것보다는 그런 변화에 이렇게 반응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고 이런 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에자일과 UX의 기본적인 흐름을 보셨잖아요. 유사성이 이제 좀 보이시나요? 저는 3년 전, 2009년쯤에 UX를 조직에 좀 더 광범위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에자일이라는 방법론을 보면서 너무 반가웠어요. 이 뭔가 이제 나가고 나서 조사를 해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구현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하고 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좋아서 이제 이걸 같이 어떻게 해볼까 이런 고민을 했었죠. 그러니까 2개가 이제 근데 지금 현재 그 시장을 보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것 같고요. 여전히 잘 나간다는 실리콘밸리도 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에자일 개발 방법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스타트업들도 많아지면서 그렇기도 하고요. 너무 환경이 이제 브러시하다 보니까 니즈가 높아졌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UX가 에자일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에자일 방법론을 우리 회사에 도입할 거야. 근데 이제 그건 개발 쪽에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 거기 껴갖고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에자일에 대한 이제 에자일이랑 같이 어떻게 합칠까 이런 고민들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얼마만큼 유사성이 있고 얼마만큼 다른 점이 있나를 제 생각 한 80%랑 UX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약간 이제 보태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이터레이션이라는 거는 같아요. UX도 사용자들의 얘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개선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고 그 에자일도 피드백 드리븐한 거죠. 근데 이제 UX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자일은 구현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발하는 사람들은 아까 그 불태우는 구현 과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개발하는 사람들이 구현을 얼마나 퍼포먼스가 잘 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를 고민하는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리파이닝하는 적합하다. 이미 나와 있는 서비스들을 빠르게 이제 그 다음에 개선해 나가는 혹은 전략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달리는 목표를 딱 보고 그런 게 적합하다. 근데 UX는 디파이닝하는 쪽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초기에 컨셉이나 디자인의 방향을 정의를
하고 전략을 세우고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거에서 서로 간에 약간의 갭이 있다. 근데 또 이제 애자일을 하는 측면 생각을 하자면 UX에서 하는 일이 리서치하고 분석하고 문서 만들고 상세하면 그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체로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굉장히 무거운 일이에요. 그 만드는 사람도 고생이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도 또 고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서보다는 워킹하는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방법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애자일에서도 초기에 이런 서비스 전략 수립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상당히 그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틀린 부분도 있고 이것들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쳐져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UX 쪽에서 잘 나간다고 하시는 제라드 스풀이라는 분이 제가 올해 그 UX 이머전이라는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그 주제가 이제 애자일이랑 모바일이었거든요. UX에서 주최하는 거였고 거기서 얘기를 한 게 애자일 개발 방법론은 이상적인 UX 프로세스를 재정의할 수 있는 기회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UX는 처음부터 사용자를 기반으로 뭘 하고 싶다고 하지만 이 전체를 아우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사용자들한테 딱 원하는 서비스를 좀 더 많은 일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개발은 사실은 블랙박스나 다름없죠. 근데 개발이랑 그 개발 쪽이랑 UX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 굉장히 좋은 찬스인 거죠. 역시 그 개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자면 그 애자일 방법론은 정말 개발 단계에 집중해 있는 그런 어떤 개발의 방법론으로 머무를 수 있는 거를 UX랑 결합을 하면서 전체 프로세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다라고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하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 자료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재미있는 걸 봤는데 나 대학교에서 한 거야. 이렇게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일도 하는 것 같은데 300개 정도 되는 그러니까 도서관에 검색을 해서 애자일이랑 UCD, 유저 센터 디자인 혹은 UX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아티클, 논문 같은 것들을 싹 다 검색을 했대요. 다 읽어보고 그 중에서 쉬운 8개인가를 추출을 했대요. 진짜 애자일이랑 UX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뽑은 거죠. 다 읽은 거예요. 거기에 내가 뭘 시도했고 결과는 어땠고 어떤 식으로 접근했고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리포팅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쉬운 8개의 아티클에서 얘기하는 그런 애자일 UX의 방법들 그들이 해봤던 거 혹은 그들이 실패했던 거 혹은 실패했던 거 이렇게 그리고 권장하는 거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차트화한 거예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쉬운 8개 중에 상당 부분 언급했던 걸 텐데 LDUF가 미들 디자인 업프론트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되게 헤비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디자인들을 초기에 이렇게 해서 가는 이 얘기가 많았고요. 얘랑 반대되는 게 이제 여기 있거든요. 디자인 업프론트. 차이 되게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해봤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조금 의미있게 관심 있게 봤던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겁니다. 원 스프린트 어헤드, 패러럴 스프린트. 이 스크럼에서 갖고 온 걸 텐데, 그러니까 그 스프린트를 하나 앞서서 UX가 하는 방법 혹은 같이 하는 방법. 이 수치를 한번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요. 반보다 더 2배 이상이죠. 기존의 애자일 UX가 초기에 이제 이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의 방송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 스프린트 어헤드가 어떤 방식이냐면 이게 결국은 보면 이제 트랙이 2개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이터레이션 제로라는 걸 만들어서 앞서서 그 UX가 애자일 방법에서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디자인과 방향을 잡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일단 수용을 하면 되고요. 이건 서로 합의가 됐어요. 애자일도 그렇고 UX도 그렇고 이런 자료들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디자인이 제로에서 디자인하고 개발에 넘겨요. 그러면은 개발이 그거를 나중에 나오는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아마 멘토링은 안 될 거예요. UX가 있으면 리뷰를 하겠죠. 평가를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디자인과 개발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터레이션 1에서 이 사람들은 이터레이션 제로에서 디자인을 작업을 하고 있고 이터레이션 1 디자인은 이터레이션 2를 위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한 발씩 이제 디자인이 약간 한 발 앞서 있는 상태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아까 그 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직까지 이런 방법들이 뭐 책으로도 나오고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각자의 영역을 보수한 상태에서 그냥 이게 손만 잡은 것 같아요. 너는 우리 거 좀 UX는 UX대로 디자인도 그 전에 하던 방식을 고사하면서 개발이 되는.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좀 완성이 많이 되는 안들이 넘어올 테니까 개발이 좀 편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약점은 결국은 이 이터레이션이 한 틀 안에 돌고 있지 않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 이런 방법도 해봤는데 이터레이션 통합이라는 거는 실제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디자인을 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게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이터레이션 3주 갔을 때 이터레이션 4를 위한 디자인을 하면서 이에 대한 뭔가 문제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터레이션 3을 하면서 바로 해당 지금 이터레이션 하고 있는데 뭔가 필요한 컴퓨테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음 거를 준비하고 그 전에 거에 수정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프로세스입니다. 실제로 전에 한 4, 5년 전에 시스코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에자일 방법을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얘기가 디자이너가 엄청 바쁘다고 디자이너 UX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패러럴 스프린트는 어떤가? 되게 급진적인 방법이고 아까 그거에 비교해서는 조금 최신 방법에 가까워요. 이터레이션 1 안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UX에 대한 이제 그 화면대로 스케치나 아이데이션 뭔가 플래닝 하는 것도 여기서 하고 여기서 그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테스트 진행해요. 이런 방식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역시 앞단에 이터레이션 재료에서 필요한 것들 여기 좀 길게 둬서 그런 것들은 하세요. 앞에 전략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거를 리뉴엑스라고 불러요. 명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의 장점은 같은 인터레이션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보다는 훨씬 기민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또 이 기간 내에 이 많은 거를 다 하려면 굉장히 힘든 그 과정은 될 수 있습니다. 이 리뉴엑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최근에 나왔고 그 린스타트업에서 영감을 받아서 정의가 된 겁니다. 린스타트업은 이 책 그 애니메이스가 써서 비트를 치고 다음 달에 11월 달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본이 나옵니다. 이 크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여기서도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고 빌딩을 해서 내보낸 다음에 그 측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그걸 분석해서 반영시키고 이걸 빨래해라라는 게 린스타트업인데 이거에 대한 기본의 방법은 예전의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차용을 해서 리뉴엑스도 나왔고요. 이 메저가 정말 이게 중요한데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다. 이건 일상에서도 생각해볼 만한 얘기죠. 근데 지금 그 하고 있는 만약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정량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사용자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그런 걸 마련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글에서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애들을 무료로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 iOS 모바일 버전도 발표를 하고요. 그런 거를 심어서 내가 빠르게 만든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실제 데이터로 확인을 해갖고 그거를 분석해서 계속해서 계산을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각각 에자일 UX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회사에서 해봤던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운 사례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올해가 3년째인데요. 3년 동안 이 프로세스를 바꾸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실패도 많이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올해가 가장 어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다, 터닝 포인트가 됐던 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는 개발팀장님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이제 생긴 것도 있어요. 아까 에자일과 UX가 만나듯 저도 제가 UX 쪽에서 개발팀장님들이랑 같이 모임을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실질적인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나 돌렸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였고요. 저는 어떻게 관찰자 역할을 하면서 의견도 주고 같이 진행되는 걸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이거는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3개월 후에 딱 그 약속된 날짜에 맞춰서 끝냈는데 그리고 나서 회고 과정에서 나왔던 거죠. 우리가 성과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프로타이핑 했던 거, 서로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고 이런 얘기들. 프로타입이 굉장히 익숙한 얘기고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 구현하는 과정에서 프로타이핑, 빌드를 프로타이핑 해가지고 걔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확인해서 그거에서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계산을 나오고 그런 일이 사실 지금까지 저희도 그렇게 경험을 못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만족도도 되게 컸고 굉장히 의미를 많이 뒀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동료 간의 이제 이해가 좀 높아진 것도 있고요. 이제 잘된 거를 잘된 사례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들을 해가지고 이게 좀 잘된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제가 5가지를 정리를 해봤거든요. 처음이 공동 목표라는 걸 정리를 했어요. 저희가 만든 템플릿인데 이 워크샵을 통해서 서비스 컨셉이랑 구체적인 사용자를 정의하는 워크샵을 했습니다. 이거를 정의를 하는 거는 목표를 일단은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같은 목표를 보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도 워크샵을 하면서 깨달았는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 모두가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막상 얘기를 꺼내보니까 다 다른 생각으로 유저를 바라보고 있었다던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정의를 해서 맞춰가는 게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은 스케치인데요. 지금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PPT를 가지고 개발하시는 분들 혹시 손 들어봐 줄 수 있으세요? 회사에서 PPT를 받아서 개발을 한다. 아무도 없어요? 네, 조금 조심히시네요. 부끄러워가 아니잖아요. 네, 스케치를 여기다 얘기한 거는 좀 함의가 있어요. 이게 스케치가 되게 좋아 이런 거보다는 아까 링눅스의 프로세스에서 잠깐 보셨듯 시간이 되게 없어요. 되게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문서 작성해서 넘겨주고 설명하고 메일 보내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만나서 스케치라는 거는 컴퓨터도 필요 없잖아요. 얘기하다가 종이에다 그릴 수 있고 얘기하다가 개발자분이 화이트보드에다가 나는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훨씬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를 가지고 UI 설계를 하는 거를 도입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문제 해결을 하는 워크샵들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UX 입장에서는 이 코퍼레이션 할 수 있는 워크샵을 설계를 하고 사람들이 와서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즐겁게 와서 아이디어도 내고 빠르게 정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워크샵 설계를 하고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면서 문제 해결 시도를 했고요. 반응도 괜찮았습니다. 즐거운 협업 이런 거 아까 키워드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모든 작업 내용을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았던 거예요. 저희가 사내 위키 컨퍼런스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실제 여기 작업했던 화면이에요. UI 설계든 정책이든 디자인이든 이런 것들을 다 올려요. 개발 빌드는 따로 가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피드백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난 이게 어떻고 어떻고 좋대요. 근데 이거는 내부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의 다른 사람들도 의견을 줄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감사한 두 분인데 저희 출연하시는 분 있으세요? 동료하시는데요. 발로 뛰는 디자인을 소통하는 개발자 제목이 이런데 그 디자이너분들이 보통 보면 자기 거 막 이렇게 혼자서 내 거 보면 안 되고 끝날 때까지 혼자 작업하고 싶고 이런 특성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파일럿 프로젝트 할 때는 여기 이 밝은 얼굴들을 보세요. 이분들이 저희 디자인은 5층에 있고 개발자분들은 4층에 있거든요. 4층에 막 쫓아가서 별 반기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쫓아가서 옆에서 얘기하고 물어보고 거기 가서 일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개발자분들도 기기흡을 듣게 되고 나중에는 서로 업무를 이해하면서 이런 상호유의가 되게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후반에는 서로 실제 사이가 좋아지기도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이분들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하지만 아니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 보면 아까보다 이제 화면을 채우고 있는 글씨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해부하면서 역시 나온 거예요. 잘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많았어요. 화이트보드에 쭉 적었는데 많았어요. 네. 이런 얘기들. 공감되는 거 있으시나요? 지금 여기 크게 해놓은 얘는 참 이건 저도 되게 고민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슨 목표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이 파일럿 프로젝트 첫 번째 회고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끝까지 나왔어요. 계속.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부터 나와서 끝까지 간 게 목표가 뭔지 진척사항 혹은 진행사항을 모르겠어요라는 거 하나.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죠라는 얘기 하나고요. 그 다음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잘 안 돼요. 자료 찾기가 힘들어요. 뭐가 마지막인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 그 두 개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자주 나왔는데 물론 좋게 개선된 부분이 있었지만 저도 역시 고민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프로타입 시간 많이 걸렸다. 지속하지 못한 회고 이거는 뒤에 해고에 대한 얘기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그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부족함에서 뭐냐. 첫 번째, 목표에 집중. 당연히 목표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목표에 집중하고 그 목표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근데 목표가 그 서비스나 프로젝트의 목표를 물론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터레이션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각자 이터레이션을 익혀봤자 2주, 4주 이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을 두는 게 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기간에 맨날 누구한테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힘들겠죠. 내 기준으로 내렸는데 전혀 다른 거였어.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첫 번째 뽑았습니다. 모델 공유된 거 물론이고 명확해야 되고 이터레이션 계획이랑 의사결정이랑 좀 관계된 거 같고요. 두 번째는 해야 할 일과 진척사항이 잘 보여야 된다. 이거 아까 많이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 서로. 나도 내가 하는 일은 알겠지. 근데 이제 상대방이 뭘 하는지 알아야 할 때 같이 이렇게 껴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 진척사항이나 이터레이션 계획, 커뮤니케이션이랑 관련이 된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일이 얼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되게 집중해서 막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그러면은 사람이 뭔가 움직일 때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탁탁 되고 있고 다음에 저기구나 뭐 이런 게 좀 보여야 힘이 나는데 정말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막 그걸 하고 있으면 지치기가 쉬운 거죠. 다음은 이제 외우치기를 붙었는데 가능한 한 저희는 잘 못한 거였어요. 데스크를 잘게 쪼개서 계획한다. 기본적으로 이터레이션 계획은 일을 하실 분들이랑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작게 쪼개지지 않으면 계획이 구체적으로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아까 얘기했던 앞에 1번이 이터레이션마다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데 이게 쪼개져 있지 않으면 명확해질 수가 없어요. 맨날 똑같을 거야, 목표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걸 만드는데 타임라인을 이렇게 목표 타임라인 만들기를 잡았어요. 아마 그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계속 타임라인 만들기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걸 잘게 쪼개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걸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이거는 뭐 누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UX에서도 에자일에 맞춰서 기존의 그 조사 방법들을 가볍게 만든다거나 기존에 그 도구서나 이런 데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가볍게 혹은 그냥 컴퓨터에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뭔가 우리의 업무 방법들을 바꿔가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 있다면 역시 이제 일이 쪼개지는 거잖아요. 계획도 같이 세우기 쉬울 텐데 이제 개발하시거나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도 이 태스크를 어떻게 좀 최대한 잘 쪼갤 수 있는지 고민을 해서 계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가능하면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도록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 짧은 기간 내에 막 커뮤니케이션도 막 긴밀하게 해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저희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사실 조직에서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뭉쳐갖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딱 끝나서 이제 끝나고 안녕 하고 헤어지면 좋은데 계속 늘어지면 사실은 그거는 같이 있는 게 아닌 거지, 같이 사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결정하기가 힘든데요. 일단은 짧게 끊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메일로 뭐 주거니 바꿔. 누가 보면 뭐 한국이랑 미국에서 일하는 것처럼 막 늘 주고받고 하는데 사실 그 만나서 얘기하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도 같이 있는 게 좋고,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그 컨텍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아, 얘네 이런 얘기 하고 있구나, 이거 좀 할 모양인데 뭐 이런 거 좀 파악이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 수집하고 검토 일어나도록 한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터레이션이 끝나고 그거에 대해서 뭐 피드백 받아가지고 반영해서 고치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건데요. 저희가 하면서 이제 조금 잘 안 됐던 거는 그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프로젝트 내부의 인원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밖에서 이렇게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뭔가 어디서 기준을 가지고 이건 적용하고 이건 아니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멤버들도 어느 순간에는 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피드백을 내부든 외부든 그런 피드백을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서 반영을 하고 반영하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피드백이 사용자한테 좋겠죠. 뭐 시간이 없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일 수도 있고, 그런 피드백이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돕고 불필요한 이제 악의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됩니다. 몇 번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거의 세계관이 다른 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은 수준이 완료다. 이거 앨런 쿠퍼가 앨런 쿠퍼는 이제 그 퍼소나라는 것도 아니고 US에서 유명한 분인데 에자일에서 던의 의미는 good enough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지는 이제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UX 쪽, 디자인 UX 쪽은 완성도나 디테일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완료는 완성을 해도 완벽하게 디테일이 막 살아있게. 근데 에자일은 굿이너프라잖아요. 그게 서로 컨센서스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일을 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네는 미쳤나봐, 이거 어떻게 되나 막 이런 상태인데 굿이너프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서로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에자일에서 가져가는 가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속도를 빨리 만들고 땡이 아니고 빨리 만들고 빨리 고친다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서 나쁘게 말하면 품질에 타협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에 고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 막 자잘한 데 집착하는 거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UX 팀장이
이상이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뭐 API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그 앞에 UI에 뭐 이거 나 꼭 만들고 말 테야.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작은 팀이 소통하기 좋고 효율적이다. 당연한 얘기겠죠. 작은 팀, 스몰 팀 하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피자 2판 팀 얘기하잖아요. 피자 2판을 먹을 수 있는 팀이 스몰 팀이다. 이렇게 나눠서 모자라서 치고받고 싸우고 감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보통 6, 7명 정도인데 그 정도를 작은 팀으로 봅니다. 특히 린 UX를 기준으로 하자면 그 정도 적당해요. 그 사람이 더 많아지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늘어나서 서로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인하게 막 움직이려면 그 사람들 간에 이런 단합된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서 일이 많다고 사람 중간에 막 끼워 넣거나 이러면 이제 리듬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도 물론 힘들겠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또 얘기해줘야 되고 시간이 또 들죠.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팀이 6, 7명인데 개발자 6, 7명 다 같이 모이면 그럴 바에야 모일 필요 없죠. 다른 관점의 구성원은 물론 개발자분들도 난 디자이너 라이크한 개발자야 뭐 이럴 수 있지만 일단은 서로 다른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 팀에 모여있는 게 훨씬 시너지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작은 팀에서 예를 들어 6, 7명이 해요. 목표도 막 똑같고 우리는 하나 저걸 만들어야 돼 이런다고 해서 책임도 다 6명이 똑같이 하나하나마다 6명이 책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각자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 있고 그거에 대한 책임자는 또 각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초반에 이건 네 일이야. 이건 네 일이고 그러니까 이건 네가 뭐 의사결정할 때 더 힘을 낼 수도 있고 네가 결정하면 되고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게 완성된 프로타입 치는 프로타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발 길들일 수도 있고요. 프로타입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도 이제 잘 못했던 거예요. 이 프로토타입 이제 수준이 있잖아요. 뭐 되게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 좀 과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목적에 뭘 확인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프로토타입의 수준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에 너무 많은 이런 걸 넣다 보면 수정하자고 했을 때 마음이 잘 내키지도 않고요. 내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게 되고 그래서 프로토타입도 서로 처음에 이걸 어떤 걸 보기 위한 프로토타입이야 우리는 이번에 뭘 확인할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잘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이고 회고의 중요성인데요. 저는 진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첫 번째 회고가 끝났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를 지켜봤거든요. 그분들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관찰자 입장에서는 저들이 이제 더 진지하게 우리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고는 우리가 그 6달 동안 잘한 게 뭐냐면 뭘 했는지를 같이 보고 진행된 것도 같이 보고 거기서 뭘 잘했는지를 서로 보면서 신뢰를 높이고 부족한 거를 얘기하면서 발전적인 계획도 세우고 그런 식으로 점점 나아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생각하지 않는 저희가 생각했거든요. 막판에 일정도 없고 쫓기니까 시간을 뺏기는 것 같은 거죠. 이게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도 벅찬 나머지 되게 좋은 취지로 각자 업무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이제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그때 어려워서 힘들 때 오히려 더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9가지고요. 40분이 됐는데 뒤에 거는 한 5분 만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에자일 UX 한번 해보시렵니까? 뭔지 뭐 지금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에자일 UX 이런 보다는 같이 하는 UX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설계하거나 전략을 잡거나 사용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뽑아내거나 하는 게
UX의 일이라고 정의가 되어 왔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릴 방법이 공동 목표인데 아까 앞에 잠깐 나왔는데요. 서비스랑 사용자에 대한 이해의 시작, 같이 뭔가 우리가 뭘 위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자료가 되고 이거는 나중에 구형과정 내내 의사결정을 할 때 동일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을 그 공동목표 퍼스널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술 마시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 얘네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뭐 이런 거를 이제 막을 수 있겠죠. 동일한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 난이도를 표시했어요. 난이도 3. 혼자 하기 힘듭니다. 같이 하셔야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사용자에 대한 리서치 자료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했던 것들을 가지고 제일 먼저 저희 템플릿을 저 내부에서 만들었어요. 이걸 목표는 예전에 얘기하듯 간소한 이런 그 사출물을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언제든지 쉽게 꺼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용도를 만들려고 이렇게 한 장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너무 적고 서비스 컨셉을 협의해서 적고 키워드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프로필 여기 이제 퍼스널 영역인데요. 이런 거 적고요. 이렇게 적고 관심사를 있고 얘가 목적이 뭔지, 왜 이걸 쓸 건지, 그리고 평소에 비슷한 서비스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떤 것들 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스토리를 간략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용자의 특성과 니즈를 표현하는 리얼 보이스를 한 줄을 딱 적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만들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것만 딱 읽고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다음은 엠퍼스 맵인데요. 이거는 하도 이제 누구나 다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봤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만드는 툴이에요. 사용자 입장에서 다들 생각한다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자기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가볍게 해볼 수 있고요. 난이도 1 정말 쉽겠죠. 이거는 여러 명이 할 때는 이렇게 큰 데다가 해서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고 머리 여기 눈 있는데 입, 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애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게 느끼고 있나. 그러니까 일단 그 전에 이미 얘가 누구다라는 걸 딱 그려놓고 있어야 돼요. 이름을 정하기도 하고 나이를 정하기도 하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딱 찜을 해놓고 얘가 누구야 라고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낄까. 어떤 정보들이 들어올까.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서 환경은 어떤가 뭘 보고 있나.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채워지지 않는 거 혹은 원하는 거 이런 것들 적어보는 겁니다. 얘가 괜찮은 툴인데 이거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떠올려보고 생각하고 적기만 하면 돼요. 5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일할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활용한 용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프로젝트에서 나를 지금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 딱 떠올려보세요. 내 주변에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이거 적어봐요. 여기다가 옮기고 적어놓습니다. 만약에 저희 팀원이 했다. 김수영. 제가 나한테 무슨 말,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 입장에서 팀장님이 얘기했을 거야. 이런 거 적어보는 거죠. 하고 나면 이해가 돼요. 이 사람 입장, 완전 감정을 이입하거나 비밀을 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건 좀 더 이제 과한 건데요. 이런 애들은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이런 애들은 좀 크게 아까 예를 들어서 한 방에서 작은 팀이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되게 이상적인 상황이 있어. 또 이런 거 크게 하나 같이 만들어서 붙여놓고 여기다가 뭐가 있을 때 더 덧붙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난이도 3입니다. 혼자 못해요. 그 다음에 스토리 카드. 유저 스토리 이런 거 많이 작성을 돌렸을 텐데 이거는 쉬워요. 작성하는 거는 쉬워요. 포맷을 제가 그 워크숍에서 이전에 갔다 워크숍을 같이 만들어보면 했던 건데 이게 영어된 거를 한글로 옮기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원래는 as 앞에 여기 as 그 다음에 I want to
so tha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두 개를 바꾼 건데요. 누구의 입장에서 하는지 어떤 가치로 뭘 하고 싶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아이민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제가 아이민 마스터예요. 마스터는 같은 장소에 발표장 많은 게 마스터거든요. 예를 들면 스토리카드를 마스터의 입장에서 뭐라고 하지? 마스터의 입장에서 뭔가 유명해질 수 있게 나를 좀 자랑하고 싶어. 뭐 이런 거. 아니면 유명해질 수 있게 내 메시지를 넣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스토리카드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스토리카드 적는 걸 넘어서 거기에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걸 정점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선순위 정하기인데 이거 되게 힘들어요. 우선순위 정하는 게. 우선순위를 정하기 힘들기도 하고 모든 작업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그림이 없고요. 설명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스토리카드 같은 애들을 같이 이렇게 막 쭉 적어요. 그거를 책상에다 좀 펼쳐놓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그룹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겠죠. 뭐 너무 많은 거라서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같이 매겨요. 뭐 오랜 시간 두지 않고 5분, 10분 짧은 시간 내에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쭉 아이들을 세우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효과적이에요. 한번 해보시면. 마지막 회고, 상호 이해 시장. 저는 이제 회고 굉장히 필요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법은 여기 많아요. 내 평생에 다 해볼까 싶을 정도로 많아요. 검색해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했던 일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의미 있던 일을 찾아보고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을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그때 그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서 적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능 트리플. 이거 말고도 검색을 해보시면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건 싸움의 기술이라는 포스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무리하듯이 아무거나 다 집어내잖아요. 어떤 툴이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것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어떤 툴이든 일단 아무거나 집어서 선방을 한번 달려보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쭉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얘기했던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쭉 들어보시니까 어떤 게 기억이 남으셨나요? 제가 이 에자일 UX나 뭐 UX에 대한 얘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전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전달이 돼서 딱 어떤 게 중요하게 남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뭔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쪽에 저랑 얘기를 하셔도 좋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앞으로 발전적인 고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시다면 저기 아까 점심 먹는 저쪽에 얘기하는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